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기획자 겸 작가 최종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발했던 캐릭터가 해모수, 녹색전차 해모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캐릭터들을 개발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캐릭터는 뽀롱뽀롱 뽀로로 그리고 꼬마버스 타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캐릭터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뽀로로 아빠로 기억해 주시는데요. 뽀로로가 탄생하기까지 실패한 캐릭터들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애니메이션 제작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작하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이나 일본의 하청 제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청 제작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들은 한국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런 전문가들과 하청이 아닌 우리의 창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다라면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멀지 않은 장래의 애니메이션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막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나서 보니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공부했던 것과 현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녹색전차 해모수라고 하는 작품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SF 장르의 이 애니메이션이었었는데 TV 시청률만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방송됐던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긴 했으나 애니메이션 전반의 완성도가 상당히 미흡했었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깊이 있는 전문 지식 그다음에 실전 경험 그리고 저와 같이 갈 수 있는 애니메이션 기획에서부터 제작, 포스트 프로덕션까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레슬 특수 구조대는 기획뿐만 아니라 제작 전반의 어떤 전문 인력들을 정말 드림팀이라고 할 정도로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스태프들을 다 구했습니다. 당시에 그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만으로 봤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과 비교를 해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고 국내 그리고 해외의 애니메이션 매니아들끼리는 상당히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인 분야에서는 첫 작품이었던 녹색전차 해모수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고 거기에 열악한 외부 환경을 만나서 아주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 애니메이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사업에서 철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이 포기를 하는 그 타이밍에 나와서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고 나서 그 이전에 제가 여러 차례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졌고, 그래서 나온 애니메이션이 수호요정 미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호요정 미셸은 그 이전에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녹색전차 해모수라든지 그 여타의 애니메이션에 비해서도 훨씬 처참한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호요정 미셸을 제작할 때 저희는 그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그 제작진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서 유명한 작가, PD, 감독들까지 영입을 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영상적으로 상당히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사업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해외 마켓에 나갔는데, 해외에서도 작품 영상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영상도 훌륭하다. 다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은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영상의 완성도도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런 평가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이유는 유쾌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우리의 내용은 너무 진지하고 엄숙하고 다소 철학적이기 조차하다. 그런데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렇게 엄숙해지고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고민할 길 원하겠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정말 그러한 얘기들이 제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너무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들을 거의 망할 지경이 돼갖고서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할 때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아주 열악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한 번 경험하는 실패는 굉장히 그 고통스러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제가 몰랐던 것들을 배워나갔고, 제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도전을 중간에 이제 멈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행착오의 경험을 제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나름 가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이전에 만들어 보지 못했던 그 애니메이션 사업에서의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해야 되는 것들은 정말 어쩌면 저는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맹목적인 희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의 성공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실패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해야지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고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 그리고 애니메이션 사업 과정에 녹여냈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그리고 일정 부분의 행운이 이 뽀로로라고 하는 한 20여 년간 그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해외의 많은 어린이들이 사랑을 하는 콘텐츠가 나오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여정의 일부다입니다. I'm